파리 44.3도, 스페인 46도. 학교가 문을 닫고 전력망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 한 번의 폭염으로 유럽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탄소를 줄여라, 지구를 지켜라 훈계하던 바로 그 유럽이 지금 에어컨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에어컨을 사치품 취급하던 이 대륙의 보급률은 고작 20%. 미국이 90%인 걸 생각하면 남은 80%가 통째로 비어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노다지가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초대형 노다지가요. 그런데 이 노다지를 가장 먼저 쓸어 담은 건 삼성도 LG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산 에어컨의 유럽 점유율은 단 3년 만에 27%에서 41%로 치솟았습니다. 유럽 최대 공급원 자리를 중국이 꿰찬 겁니다. 세계 최고라던 삼성과 LG는 그 사이 뒷줄로 밀려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흔한 중국에 밀린 한국 이야기 같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과 LG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사상 최대의 시장이 열렸는데 그걸 중국에 내주고도 두 회사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냉정하게 따지면 글로벌 냉난방공조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애초에 강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닥의 진짜 주인은 100년 넘게 이 사업만 파온 일본의 다이킨, 미국의 캐리어 같은 회사들이고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후발주자, 그것도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가 마침내 자기한테 유리하게 열린 시장을 스스로 걷어찼다. 이건 그냥 진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상한 미소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폭염보다 훨씬 더 뜨거운 진짜 전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먼저 중국이 대체 어떻게 이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흔히들 싸구려로 물량 밀어붙였겠지 하고 넘기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유럽이라는 시장의 급소를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찔렀거든요. 유럽은 오래된 석조 건물과 문화재 보존 구역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실외기 하나 다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파트 관리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국과 독일, 스위스는 건물 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설치 규정을 까다롭게 걸어둡니다. 설치비는 대당 1,000유로에서 2,000유로, 성수기엔 기사 예약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하죠.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을 들여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의 메이디는 아예 실외기가 필요 없는 콘센트만 꽂으면 바로 돌아가는 유럽 전용 이동식 에어컨을 내놨습니다. 이 제품 하나가 독일에서만 반년 만에 6만 대, 전체로는 무려 2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얼마나 없어서 못 팔았냐면 중고 가격이 새 제품 가격을 넘어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죠. 여기에 결정적인 구조적 빈틈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연간 에어컨 생산 능력은 320만 대에 불과한데 수요는 1000만 대를 훌쩍 넘겼거든요. 만들 수 있는 양보다 사려는 사람이 3배 이상 많은 완벽한 공급 부족 상태. 이 거대한 진공을 물량과 속도로 무장한 중국이 그대로 빨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 상반기 중국의 대유럽 에어컨 수출액은 37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를 찍었고 6월 한 달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72%나 폭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중국의 완승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장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동식 창문형 에어컨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누구나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끝없는 가격 경쟁, 즉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은 폭염이 지나가면 함께 식어버리는 한여름 반짝 특수입니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오래가지도 않는 시장. 삼성과 LG는 애초에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고 있던 전장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과 LG가 진짜 노린 유럽 냉방 시장의 노른자위는 어디였을까요? 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에어컨이 아닙니다. 바로 건물 전체를 통째로 식히고 데우는 중앙공조 시스템, 그리고 냉방과 난방을 하나로 해결하는 마법 같은 장치, 히트펌프입니다. 여기서 히트펌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트펌프는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에요. 여름엔 실내열을 밖으로 빼내 시원하게 하고 겨울엔 반대로 바깥 공기에서 열을 끌어와 난방과 온수까지 해결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기존 보일러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화의 핵심 기술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유럽 시장의 진짜 비밀입니다. 유럽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를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히트펌프로 채우는 건 날씨가 아니라 정책으로 강제되는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폭염이 끝나도 절대 식지 않는 시장. 앞으로 수십 년간 유럽 전체가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갈아치우는 거대하고 영구적인 교체 수요가 예약돼 있는 겁니다. 시장의 크기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 히트펌프 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2033년까지 약 4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 에어컨 시장 전체는 2032년까지 2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요. 오늘 밤 시원하자고 사는 30만원짜리 이동식 에어컨과는 애초에 자릿수가 다른 돈이 오가는 세계인 겁니다. 삼성과 LG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알래스카 같은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하는 히트펌프를 개발하려고 현지에 전용 연구소까지 세웠습니다. 영하 수십 도에서도 끄떡없는 서머V 같은 제품으로 북미와 유럽의 친환경 난방 시장을 조용히 공략해왔죠. 눈앞에 창문형 에어컨을 파는 대신 유럽 건물의 심장부, 즉 냉난방 시스템 전체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고를 조용히 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삼성전자는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2조 4천억 원.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이냐고요? 1918년에 세워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의 냉난방 공조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 사람들에게 공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온 원조 중의 원조를 한국 기업이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그동안 삼성의 공조 사업은 주로 가정용 에어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 한 방으로 삼성은 데이터 센터와 병원, 대형 공장 같은 초대형 산업시설을 상대하는 중앙공조의 세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게다가 플렉트 그룹은 단순한 에어컨 회사가 아니었어요. 터널과 선박의 환기, 심지어 방산용 화재 안전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손대는 진짜 알짜배기였습니다. 삼성은 창문형 에어컨 몇 대를 더 파는 대신 유럽 공조 시장의 심장부를 아예 사버린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르웨이의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까지 추가로 사들이며 히트펌프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그럼 LG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LG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냉난방 공조 사업에서 매출 20조 원을 찍겠다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예 전담 사업본부까지 새로 세우고 시장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죠. 말이 아니라 실적이 증명합니다. 2026년 1분기 LG 공조사업부의 공장 가동률은 134.7%를 기록했습니다. 전 사업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 주문이 밀려들어 공장이 사실상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LG는 초대형 냉방기, 이른바 칠러를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장 130개 넓이를 한 번에 냉방하는 시스템을 깔았고, 싱가포르의 초대형 물류센터에도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을 대규모로 납품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인 밀라노 MC 2026에서 나란히 8개의 상을 휩쓸며 기술력을 증명했죠. 삼성과 LG는 지금 자기들에게 없는 수십 년의 공조 내공을 돈으로 사서 초고속으로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의 정중앙에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데도 쓰이고 있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삼성과 LG가 왜 웃고 있었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을 뿜어냅니다. 챗봇 하나가 답을 내놓을 때마다 지구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개의 반도체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칩 하나가 내뿜는 열은 이미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2027년에 나올 차세대 서버렉은 하나당 최대 1메가와트, 그러니까 웬만한 마을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력에 맞먹는 열을 뿜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칩을 기존처럼 찬바람을 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식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아예 액체로 칩을 직접 식히는 액체 냉각, 심지어 특수용액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장은 2025년 약 55억 달러에서 2030년 158억 달러로 낄 전망입니다. 서버를 액체에 담그는 액침 냉각 시장은 더 극적이어서 2033년까지 약 399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죠. 더 큰 그림을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투자될 돈이 무려 1조 6천억 달러, 그중 냉각 설비에만 480억 달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을 액체 냉각이 실험실 기술에서 필수 표준으로 넘어간 원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삼성과 LG가 폭염 뒤에서 보고 있던 진짜 파도. 유럽의 가정집에 창문형 에어컨을 한 대 더 파는 싸움이 아니라 인류의 인공지능 인프라 전체를 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던 거죠. LG는 이미 칠러와 액체 냉각 솔루션으로 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삼성은 플렉트 그룹이 확보한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손에 쥐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정유 회사인 GS칼텍스와 SK엠무브까지 서버를 담글 특수 냉각유를 만들며 이 골드러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보이시나요? 삼성과 LG의 미소는 뜨거운 여름 날씨를 보고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폭염 뒤에 숨어 몰려오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대한 세계의 파도를 먼저 봤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미소였던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과 LG가 노린 진짜 대박은 사실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시장이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로 앞으로 수십 년간 절대 사라지지 않을 냉방 수요. 둘째, 화석연료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갈아치우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셋째, 끝없이 열을 뿜어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이 세 파도가 만나는 지점에 수백조 원짜리 냉난방 공조 시장이 통째로 놓여 있었던 거죠. 천국이 눈앞에 값싼 에어컨을 쓸어 담으며 승리를 외치는 동안 삼성과 LG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판 자체를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마진 얇은 부스러기는 기꺼이 중국에 내주고 100년 된 유럽 공조 제국의 왕자를 통째로 사들이는 길을 택한 겁니다. 값싼 에어컨은 중국산이 다 쓸어갔는데 한국이 졌다며 혀를 차던 그 뉴스 뒤에서 두 회사가 왜 그렇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아름답게 끝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승패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봅시다. 삼성과 LG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여전히 도전자, 그것도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입니다. 100년 내공의 다이키는 이미 데이터 센터 전용 냉방기를 앞세워 이 시장을 지키고 있고, 캐리어와 트레인 같은 미국 강자들은 인공지능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기술까지 얹어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섭게 쫓아오던 중국은 값싼 창문형 에어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이얼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유통 강자들과 손잡고 히트펌프 시장으로, 메이디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합작사를 세우며, 하이센스는 동유럽에서 130곳이 넘는 대형 건물 파트너를 확보하며 삼성과 LG가 차지하려는 바로 그 고지를 향해 빠르게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LG가 벌인 건 눈앞의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긴 전쟁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눈앞에 반짝이는 사탕을 포기하고 100년짜리 제국의 왕자를 걸고 세계 최강자들과 정면으로 붙기로 한 거죠. 이 도박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뼈아픈 오판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을 달군 이 폭염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